안녕하십니까. 삐띵 부자 가는 길 삐띵로드 오동엽입니다. 저희 회사에 방문하시는 고객분들이나 아니면 제 강의를 수강하시는 수강생분들이 많이 물어본 질문 중에 하나가, 저는 아파트밖에 없습니다. 아파트를 팔고 꼬마 삐띵을 살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는 질문을 많이 듣습니다. 그분들이 아파트가 여러 개 있으면은 그 중에 하나를 파시고 그 돈을 삐띵 매입하시는데 투입하신다 라고 했을 때 저는 그렇게 하십시오. 좋은 방법입니다. 아파트 세금도 많고 뭐 이런 것들을 좀 피해서 꼬마 삐띵 투자하시는 게 요즘 분위기고 맞는 얘기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분이 아파트가 하나밖에 없다, 즉 1가구 1주택 비과세 대상자다 라고 했을 때는 저는 그 방법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아파트나 빌딩이나 똑같이 부동산이라고 하는 큰 카테고리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가격이 상승이 될 때 빌딩만 상승되냐? 아니죠. 아파트도 같이 상승이 됩니다. 그리고 가격이 하락될 때 아파트만 떨어지냐? 아닙니다. 빌딩도 같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 가지고 하락폭과 상승폭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같은 사이클을 돈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18년간 빌딩 중개를 하면서 쭉 봤을 때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그리고 몇 달 후에 꼬마 빌딩 가격이 오릅니다. 반대로 떨어질 때는 아파트 가격이 먼저 떨어지고 그 다음에 빌딩 가격이 떨어지더라고요. 그 이유는 아파트 투자하신 분들이 빌딩 투자하시는 분들보다 덜 부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금리가 올라서 또는 경제 상황이 안 좋아서 약간 위기가 왔을 때 먼저 다치십니다. 먼저 혼나죠. 먼저 힘들어지시니까 그런 분들이 그 아파트 부동산을 팔아서 그 아파트 부동산을 현금화 시켜서 뭐 자기가 필요한 돈을 쓰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빌딩 갖고 있는 분들이 자금이 힘들기 때문에 팔아야 되는데, 그때쯤 되면은 여러 가지 어떤 정책이라든가 변화들이 만들어지면서 빌딩 투자하셨던 분들이 빌딩을 안 팔거나 또는 조금만 깎아주고 팔아도 되기 때문에 빌딩은 아파트보다는 내성이 조금 더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반대로 상승장에서 아파트만 오르고 빌딩은 안 오르는 거, 또는 빌딩만 오르고 아파트는 안 오르는 거, 그런 거 아닙니다. 같이 오릅니다. 물론 하락장하고 똑같이 시차는 있습니다. 아파트가 먼저 오르고 빌딩이 오르거나 또는 지역에 따라서 빌딩이 먼저 오르고 아파트가 이어서 오르는 경우는 있겠지만, 일단은 같은 세트로 같은 사이클로 순환된다 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일단은 그러면은 아파트 오르고 빌딩도 오르는데 문제는 세금이죠. 세금. 1가구 1주택자들이 가지는 세금 혜택은 비과세입니다. 장특공 대박이죠. 20년간 보유하면은 80%까지 공제를 해줍니다. 제가 최근에 다가구 있는 형태의 건물을 많이 중개했는데, 당연히 매도자가 1가구 2주택 비과세 대상자인 경우에는 양도차익을 30억을 받는데 세금을 몇 억밖에 안 내시더라고요. 거의 양도차익이 대부분 다 수익으로 돌아갑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빌딩 같은 경우는 법인을 투자하실 때 20% 법인세 내고 장특공 해당이 안 되죠. 또 개인으로 매입하면 양도세는 누진세를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양도 차익을 발생시키면 그만큼 세금이 거의 반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개인으로 매입했을 때 장특공은 있고 법인으로 매입하면 장특공이 없겠죠. 근데 이 장특공, 개인으로 매입해서 받는 장특공의 비율이 아파트 1가구 1주택자가 받는 장특공보다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낼 건 다 내야 된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비과세를 최대한 활용하는 게 투자의 최대 포인트가 된다. 비과세를 최대한 활용하는 게 투자에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양도차익이 많이 보더라도 세금을 안 낼 수가 없잖아요. 세금 무조건 내야 되거든요. 그 양도세 세금 내고 난 다음에, 즉 세후 수익을 고민해 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빌딩 중개를 하는 중개인 입장에서 아파트 팔고 건물 사겠습니다 라고 하면 오세요.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파트 팔고 건물 사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게 맞겠죠. 저도 돈 벌어 먹고 살려면은.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저도 투자자의 한 명으로서 좋은 방법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요. 최근에 영상을 보면은 뭐 다른 유튜버라든가 다른 중개인분들이 아파트 팔고 빌딩 투자를 하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는 세금까지 생각해 봤을 때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저 오동엽의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여러분들 투자하실 때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요. 워낙 요즘에 아파트 팔고 건물 사겠다라는 분들이 많이 방문을 오세요.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는데, 어쨌든 제 생각은 비과세를 최대한 활용하는 게 투자의 1번이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빌딩 투자를 하고 싶은데 아파트밖에 없다, 현금은 없다,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좋을 것 같냐? 그 아파트를 담보로 잡히고 그 돈을 빌딩 사는 비용으로, 현금 투입 비용으로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대출금리가 지금 5%가 넘는데 그 이자는 어떻게 감당하라는 겁니까? 어쩔 수 없죠. 감당하셔야죠. 자, 보세요. 재테크라고 하는 거는 물론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레버리지 낼 수 있다고 하지만 본인 자금이 일부는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돈이 한 푼도 없는 분이, 아파트밖에 없다는 분이 빌딩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그만큼 위험을 감수해야죠. 그럴 수밖에 없죠. 재테크는 본인 돈이 들어가고 그 돈을 잘 활용해가지고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게 재테크인데, 돈이 없는 분들은 어쩔 수 없겠죠. 자, 여러분들이 월 소득이 많다라고 하면은 그 이자를 감당하실 수 있다라고 하면은 아파트를 담보 잡고 그 돈으로 빌딩 투자하시기 맞다라고 생각하고요. 월 소득이 없어서 또는 적어서 아파트까지 담보 집어넣어서 대출금이 많아지는 걸 나는 감당을 못하겠다, 그러면은 빌딩 투자는 다음 생에 하시는 게 맞거나, 또는 현금을 잘 만드셔서 오셔야죠. 또는 그 아파트에 있는 이런 건 있죠. 아파트를 팔지 마시고 그 아파트 전세 주고 그 전세금 가지고 자기는 월세를 사는 거죠. 내가 받은 전세금에서 월세로 가면 물론 보조금이 있겠지만 거기서 생기는 차익분이 있겠죠. 그 차익분을 빌딩 투자에 넣으시는 방법은 있겠죠. 만약에 돈이 없는데 나는 빌딩 투자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 방법을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야, 내 집에 있는데 나는 내 집에 전세 주고 남의 집에 월세 살아야 되냐? 그건 어쩔 수 없죠. 또 말씀드리지만 돈이 없는 분이 재테크를 하려고 그러면은 돈이 없는 만큼 위험을 감수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세를 주고 월세를 사시면서 그 차익분 가지고, 보증금 차익분 가지고 빌딩 투자를 하시는 것도 나쁜 방법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소위 말하는 몸테크가 되겠죠. 내 집 두고 남의 집에 살면서 이렇게 빌딩 투자한다, 뭐 이런 것들. 아니면은 아파트를 팔고 그 비과세 다 받으시고 그 돈 가지고 빌딩에 매입하실 때, 자, 상가주택에 매입하셔서 위에 주택에 거주하시면서 아래쪽 상가에 대해서 월세를 받으시는 것도 방법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 방법 또한 단점이 있습니다. 그 단점은 뭐냐? 위에 살면서 밑에 세입자들을 두면 이 세입자들은 영업을 하면서 진행을 하겠죠. 만약에 장사가 안 된다 그러면은 위에 올라옵니다. 과일 바구니 들고, 건물주님, 제가 요즘에 영업이 좀 안 됩니다. 이번 달 월세를 못 낼 것 같은데 좀 봐주십시오. 또는 만기가 됐을 때 월세 좀 깎아주시면 안 됩니까? 근데 이걸 전혀 모르는, 거리가 멀어서, 또는 임차인과 건물주가 모른다, 안 만난다, 연락 안 한다 라고 하면은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없겠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도 그냥 소위 말하는 땡 까버리면 되죠. 나 몰라, 나도 지금 이자 내야 되는데 무슨 임대료 깎아줘, 이러면 되는데 매일같이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깎아달라고 하는 임차인의 요구에 소위 말하는 쌩깔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왜냐면 사람이잖아요, 다. 그래서 뭐 가슴도 아프고 사정뻔히 아니까 그러면 뭐 깎아드리겠습니다. 또는 만기가 돼도 임대료 인상을 못하고 동결이 됩니다. 그러면 내가 보유하고 있는 건물의 수익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팔 때 내가 매도 대금을 많이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내 거 사는 사람은 그만큼 월세가 보존된 상태에서 매입을 할 텐데 그 사람 또한 대출을 받는데 그 대출에 대한 이자를 이 임대료 가지고 낼 수가 없으니 당연히 내가 팔 때 좋은 가격을 못 받겠죠. 그러면은 내가 아파트 팔고 그 돈 가지고 건물을 사서 위에 거주한다. 그러면 위에 거주하는 부분은 또 비과세 대상이 되니까 그나마 괜찮은데 밑에 상가 부분에서 임대료를 올리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다. 물론 100점짜리 투자는 없습니다. 건물을 사고 싶다, 꼬마 빌딩을 사고 싶다라는 어떤 목적은 달성했으니까 반은 성공한 거지만 나머지 반은 임대료를 많이 못 올리니까 투자로서는 적격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제가 18년간 일을 하면서 위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나중에 팔려고 할 때 수익이 많이 나오는 건물을 본 적이 없습니다. 본 적이.
아무리 내년이나 하더라도 매일같이 본다 라고 하면은 방법은 없죠. 그 임차인들이 임대료 깎아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임대료 동결시키기 위해서 제일 많이 공략하는 순서가 뭐냐면은 그 주인집에 살고 있는 주인 외의 다른 가족, 특히 자녀분들을 많이 이제 건드리죠. 애가, 자녀분이 만약에 학생이다, 그러면 등하교 할 때, 챙겨주기도 하고, 보듬어 주기도 하고, 아니, 너 학교 가는 거야? 아니, 잘 갔다 와. 아니면 학교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이제 학교 하는 거야? 이제 학원 가야지? 아이고,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와서 먹고 가.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올립니까? 마음 아파서. 그러다 보니까 이것 또한 여러분들이 잘 고민하고 투자해 봐야 된다. 투자하실 때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투자는 돈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돈이 없으면은 거기에 따라서 위험을 감수하셔야 되고요. 위험에 많이 노출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생각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최근 금리가 오른 상태에서 영끌 투자 힘들죠? 그러다 보니까 투자에 대해서는 이제 한 번 더 또는 두 번 더 고민하시고 행동에 옮기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삐띵 중개를 18년간 한 오동엽이 아파트 팔고 건물 투자하는 거는 비추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영상을 보시고 질문을 하시는 분이라든가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또 그에 맞춰가지고 답변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삐띵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삐띵 로드는 항상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